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 대신 기존 계약에 포함된 연장 옵션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이번 시즌 종료와 함께 끝나게 되지만 이번 옵션이 적용될 경우 손흥민은 2025-2026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된 계약을 모두 이행하게 된다면 그는 토트넘에서 총 11년을 뛰게 되죠. 손흥민은 27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카라바흐 FK와의 UEFA 유로파리그 2024-2025 시즌 리그 페이즈 1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계약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아직 재계약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현재 나는 이번 시즌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 이 나이가 되면 매 순간이 소중하다. 특히 이번 시즌은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그 점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현재 상황과 이번 시즌에만 전념하고 있다. 토트넘과 그 선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곳에서 노력하는 이유라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중요한 건 내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는 마지막까지 이 구단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헌신할 것임을 강조한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토트넘과의 오랜 동행이 끝날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남겨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해 1년 더 함께하기로 결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의 토트넘 전담 기자 벤 킬패트릭은 25일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활성화하여 그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킬패트릭은 손흥민의 기존 계약은 이번 시즌으로 종료되지만 토트넘은 그와의 동행을 12개월 더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또 다른 공신력 있는 영국 매체인 풋볼 런던 소속의 토트넘 전문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의 SNS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명의 토트넘 전담 기자가 동일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루머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연장 옵션을 선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약 3개월 전부터 나왔으며 공신력 있는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도 손흥민의 연장 옵션 발동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단연 재계약을 맺는 대신 1년 연장에 그쳤다는 점에서 팬들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32세로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선수들의 커리어가 황혼기에 접어드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 첼시와 같은 세계적인 클럽들도 30대에 접어든 선수에게는 웬만해서는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1년 계약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1+1 형식의 계약이 주로 사용되며 이는 선수의 명성과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구단의 방침입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에서 예외는 아니죠. 구단의 상징적인 레전드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토트넘의 입장에서 장기 계약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구단이 손흥민의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5-2026 시즌까지 그의 계약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기량을 지켜본 후 다시 짧은 계약을 제한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손흥민이 자유계약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이적료를 확보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시즌 동안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연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자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을 영입해 단순히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은 자금력이 막강하며 이적 협상에서도 금액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원 소속팀인 토트넘이 한번 이적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사우디 구단들은 더 큰 액수의 이적료를 제시할 수 있고 선수의 연봉 협상 역시 매우 후하게 진행됩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을 10년간 잘 활용하고 나서
큰 이적료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과정이 토사구팽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하지만 손흥민이 토트넘과 단연 재계약을 맺지 않는 한 2025-2026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후 손흥민의 차기 행선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닐지라도 그의 이적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유혈은 언제가 되었든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그 시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EPL에서 손흥민을 특별히 주목하는 팀 중 하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를 이끌었던 펩 감독은 토트넘과 맨시티가 맞붙을 때마다 손흥민이 팀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팠죠. 손흥민이 맨시티 킬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최근 맨시티는 토트넘을 만나 저주를 풀었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바로 승리했죠. 하지만 펩 감독은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인 손흥민 영입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시티의 현 스쿼드가 너무 강한 것 아닌가? 4년 연속 EPL 우승은 물론 유럽 주요 대회 우승 후보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 펩 감독은 손흥민이 팀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한 채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하길 바랐고 아직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10년 가까이 토트넘에 크게 기여해 수많은 개인 타이틀을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우승 트로피에는 손도대지 못했죠. 특히 맨시티 선수들은 구단의 손흥민 영입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링 홀란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맨시티 합류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홀란드는 자신뿐만 아니라 맨시티 선수들도 손흥민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흥민을 칭찬하며 손흥민이 EPL의 전설적인 선수로 거론될 자격이 있다고 단언했는데요. 반면에 그는 손흥민이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맨시티의 주장을 완벽하게 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적 전문가들은 맨시티의 계획과 관련된 정보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요. 맨시티 관계자는 손흥민이 맨시티 입단 제의를 받았을 때 다른 선수들과 전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다른 선수들이 연봉이나 인센티브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손흥민은 연봉 요구사항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그는 펩 감독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흥민은 자신을 영입하려는 팀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요. 첫째, 그 팀은 모든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놓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구단은 그에게 최고의 훈련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제시한 두 가지 요건은 모두 맨시티가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죠. 따라서 손흥민의 합류 여부는 레비 회장과 손흥민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2024년 9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진행된 잉글리시 풋볼 리그컵 일명 카라바오컵 16강전 대진 추첨 결과 토트넘 호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와 홈경기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